안녕하세요. 편의점과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상권 중에 중요 상권 중에 하나인 학교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학교 상권은 편의점 상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상권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이제 초, 중, 고 대학생들, 이 학생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가장 큰 주소비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남중, 그 다음에 남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 좀 규모가 작은 전문대학이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이제 영업을 해본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남중, 남고라고 특정 지어 말씀드리는 게 남학생, 여학생과 좀 성향의 차이가, 소비 성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학교 상권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한테 마진이 좋은 뭐 왕구라든지 젤리, 껌, 과자, 뭐 빵, 뭐 라면 주로 이제 어린 학생들이 이용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팔면 마진이 좋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팔 수가 있어요. 편의점은 전체 판 물건에서 마진율, 평균 마진율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술, 담배 같은 거 많이 팔면 마진율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솔직히 떨어지는 돈이 작아요. 근데 똑같은 돈을 팔아도 껌이나 젤리, 왕구, 과자, 뭐, 이렇게 애들께 주로 좀 마진이 좋거든요. 그런 걸 많이 팔면 마진율이 좋아져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금액이 커요. 그래서 학교 상권을 잘 운영하시면 그런 걸 몇십만 원치, 하루에 몇십만 원 기본 팔고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건전해지고, 좀 수익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제 전쟁터죠. 애들이 이제 아무래도 푼돈 장사잖아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장사예요, 애들.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매점 생각해보세요. 완전 전쟁터잖아요. 초등학생들 지금 줄지어 몰려다니고 과음 지르고 물건 떨어뜨리고 남자 중학생들 뭐 여자 중학생들 가방 있죠. 덩치도 큰데 가방 메고 부딪히고 막 난리를 쳐요. 그리고 수십 명이 몰려오면 매장이 엉망진창 되고요. 막 시식대 진짜 정말 장난 아니에요. 쓰레기통 넘쳐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공들인 데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 소소하게 벌죠. 왜냐면 애들이 뭐 1000원짜리, 100원짜리면 사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몇백 명이 오는데 매출로 따지면 크게 플러스가 되지는 않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상권을 이제 처음에 이제 학교 상권에 들어갈 때 뭘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애들 주 등 학교 통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 통학로죠. 주 통학로를 파악해야 돼요. 무조건 정문 앞에 있다고 무조건 오케이는 안 해요. 정문 앞에 내 매장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애들이 이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학교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세요. 학교는 정문 외에 새길, 후문도 다 있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쪽이 주 통학로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애들 주 통학로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정문 앞에 있다고 무조건 왕따가, 무조건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새길이 있는지, 정문 외에, 그 다음에 후문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주로 통학을 하는지, 그 통학로에 입점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주변에 이제 문방구가 있는지, 그 다음에 불량식품 가게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할인마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경쟁점이 있는지, 이걸 꼼꼼히 알아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 중 기본인데, 은근히 문방구나 아이스크림 할인마트나, 그 다음에 뭐 분식 있죠? 뭐 애들 떡볶이 파는 거, 뭐 불량식품 파는 거, 뭐 이런 데서 매출을 많이 뺏겨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그런 데 대해서 좀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편의점보다는 그런 곳을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 아이스크림 할인마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애들이 이용하는지 그것도 꼭 체크하셔야 돼요. 오히려 경쟁점보다 걔들이 더 우리의 매출을 깎아먹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체크하실 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나 보면 고등학생들도 그렇죠. 뭐 학원버스, 노란버스죠. 학원버스나 통학버스가 학교 정문까지 앞에 와요. 와가지고 애들 태우고 이제 학원까지 바로 모셔가지고 학원버스들이 주로 요즘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차들이 어디 서는지도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비록 정문이 보이는 가게에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통학버스들이 주로 쓰는 자리가 있거든요. 학교 정문 앞에 따다다닥 붙어 선다면 애들이 우리 집까지 오기도 전에 그 버스를 타고 다 학원을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란 버스가 어디 쓰는지도 꼭 체크 한번 해보세요. 학교 애들이 내려오는 주통학로라도 노란 버스가 우리 집과 별개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해서 애들 태운다. 그러면 대부분 애들 한 20, 30% 아이들은 그 노란 버스를 타기 위해서 다 글로 가기 때문에 저희 집 앞을 안 지나쳐요. 그러니까 뭐 마을버스라든지 학교 애들 통학버스, 학원버스가 주로 어디 서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학교 앞에 매장이 이제 양도양수가 아니고 그냥 그 아직까지 입점을 안 했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되고, 왜 지금까지 편의점에 입점 안 했는지. 진짜 대한민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앞에는 편의점이 다 입점이 됐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상권인데, 왜 내가 지금 해야 될 자리에 왜 아직까지 비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상권은 이제 방학이 되면 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되면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우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 세력, 뭐 빌라라든지 원룸이라든지.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애들이 방학 동안 애들이 한 명도 안 올 때 그 배우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배우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좀 꼭 체크해 보셔야 되고, 안 그러면 애들이 없는 방학 동안 기간 4, 5개월 동안은 정말 힘들게 장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원이 어디 있는지. 요즘에는 애들이 학교 마치고 돈 쓰는 것보다 학원 가서 돈을 오히려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자리에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옆에 밀집되어 있다면 정말 좋은 상권이에요. 학교 근처에 학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상권이에요. 그것도 일단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학교 시설도 봐야 됩니다. 운동장이 되게 좁은 학교 있잖아요. 왜 그걸 봐야 되냐면, 운동장이 크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토, 일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에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게 없는데 뭐 조기 축구회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동네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또 이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애들이 또 농구대나 뭐 이렇게 골대나 이렇게 잘 돼 있으면 토, 일요일 날도 쉬는 날에도 학교로 옵니다. 학교 와서 애들끼리 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뭐 물건을 음료수를 사가고 뭘 사가고 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상태 이런 것도 주말 매출에 약간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운동장 크기, 뭐 체육시설 이런 것도 약간 좀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권을 분석하는 데는. 이렇게 쭉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꼼꼼히 보시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학교 상권보다 학원 상권이 더 낫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요즘은 우리 뭐 학교 다닐 때처럼 학교 마치고 사 먹는 게 아니라 학원 가서 또 애들이 제2의 또 학창 생활을 보내기 때문에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학교보다 학원이 낫고, 그 다음에 학교하고 학원하고 조금 밀집되어 있으면 상권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앞 상권에 대해서 이제 장사 노하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 중, 고가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제 경험으로는 고등학생들은 별로 편의점 이용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좀 고등학생 되면 편의점에서 뭐 앉아서 라면 먹고 이런 놀이보다는 뭐 친구들끼리 뭐 동네 노래방 간다든지 뭐 어디 가서 놀고,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면 좀 아무래도 어른이기 때문에 편의점에 앉아서 뭐 빵 먹고 과자 먹고 이렇게 하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용률이 떨어지는데, 중학생들은 편의점을 진짜 많이 이용을 해요. 최고죠, 중학생들이. 특히 남자 중학생들, 여자 중학생들보다 남자 중학생들이 더 나아요. 와 여자의 쇼핑의 이제 방식의 차이겠죠. 남자 중학생들은 좀 빨리빨리 소비를 해요. 들어와서 보고 그냥 결정하고 그냥 먹고, 먹는 것도 빨리빨리 먹고 계속 나가고 빨리 먹고 나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여자 중학생들은 한 개를 사더라도 1,000원짜리 뭐 껌을 사더라도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이것저것 분석하고 떠들고 막 엄청 신경 쓰이게 해요. 신경 쓰이게 하고 시식대에 앉더라도 앉아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요. 수다 떨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 중, 고 중에 최고의 손님은 중학생인데, 그나마 남자 중학생이 조금 더 낫더라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제 우르르 몰려와서 먹고 우르르 빠져나가고,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고기 떼라고 해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시끄럽게 왔다가 엄청 시끄럽게 썰무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사니까 애들 등교 시간이 7시부터 9시 반 사이인데, 이 사이에는 애들이 그렇게 이용을 많이 안 해요. 왜냐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용해봐야 껌이나 뭐 물이나 이런 거 뭐 간단하게 사고 이용해 나가요. 이 시간보다 언제가 피크나면 초등학교, 중학교라면 한 12시부터 그 다음에 5시, 이 사이가 굉장히 피크예요. 조금 더 늦으면 6시 되는데 하여튼 12시, 이 시간대는 점주가 꼭 운영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오면 진짜 안에 매장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물건도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계속 나가고 계속 계산도 똑바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물건이 나가면 제때 채워줘야 돼요. 애들 자잘한 물건 계속 뭐 콜라 뭐 10명이 와가지고 콜라 한 주는 뭐 10개가 들어가 있다면 한꺼번에 다 빼가기 때문에 빨리 나가면 빨리 가서 냉장고 채워주고 빨리 과자 채워주고 빨리빨리 채워줘야 다음 학생들이 사가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근무하면서 그런 걸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시식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식대 같은 경우 친구들이 앉아서 먹고 뭐 오래 시간 앉아 있으면 야, 너 다 먹었으면 좀 일찍 일어나 줄래? 뒤에 친구들 지금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뭐 이렇게 유도하면서 계속 이제 애들 보내고 또래 애들 안 치고 그다음에 뭐 야, 그다음에 시식대 애들 솔직히 안 치웁니다. 엉망진창 만들고 하거든요. 그걸 먹고 나가면 빨리빨리 치우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계속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산하면서도 눈은 여기저기 봐야 돼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난친다고 호주머니에 한 슬쩍슬쩍 넣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실력 있는 알바보다는 점주가 그 시간에 직접 붙어서 운영하는 걸 권합니다. 그래야지만 가게가 올바로 순환이 돼요. 그리고 학생들은 안 뺏겨요. 학생들은 조금만 물건이 없고 신제품이 없고 조금만 자기 원하는 게 없고 조금만 툴툴거리고 나쁜 소리를 하면 다른 경쟁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점주가 붙어서 계속 애들 케어주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주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킨 같은 거 좀 구우면 좋더라고요. 치킨 꼬지 같은 게 있잖아요. 편의점에 요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상권, 학교 앞 상권이라면 이제 치킨을 좀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꼬지 같은 거 애들이 많이 사 먹거든요. 그래서 꼬지가 좀 손이 많이 가고 튀기고 하기 힘들고 관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오히려 편의점 치킨을 좀 오히려 초중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애들이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약간 이 집에 뭔가 좋은 자기도 원하는 게 많으면 그 경쟁점보다 우리 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웬만하게 할 자리가 학교 앞 초중 고등학교 상권에 할 거고 자리만 있다면 치킨도 같이 운영하는 걸 또 권장합니다. 마인드는 무조건 학생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린 애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학교 앞을 좀 피해야 돼요. 애들 큰 소리 좀 내고 싫은 기색 내면요 같이 몰려다니면서 다른 경쟁점 가버려요. 그러니까 애들 좀 시끄럽게 해도 포용해주고 애들 장난 좀 받아주고 좀 떠들고 이렇게 해도 그래 하고 약간 이렇게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들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학교 앞에서 운영을 해본 결과 100% 다 그 학교 안에 매출을 다 저희 가게로 땡길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는 무조건 학교가 하나 있으면 경쟁점들이 꼭 한두 개씩 다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방구라든지 특히 요즘 핫한 아이스크림 할인마트 뭐 이런 그 다음에 분식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씩 학교 매출을 뺏기기 때문에 100% 다 한 학교에 모든 학생들의 매출 100% 다 먹지는 못해요. 정말 운이 좋아서 한 60, 70% 정도만 땡길 수만 있어도 정말 운영을 잘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60% 정도 땡겨보니까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이 하나 학교에 일매출이 한 3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한 학교에서. 그러면 이제 30만원 정도만 땡겨도 하나 매출을 잘 운영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만원이 별로 크지도 않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금이냐면 이 학생들 30만원은 술하고 담배가 없습니다. 술하고 담배 없이 순수 30만원이기 때문에 술하고 담배 낀 매출로 합친다면 70만원, 80만원 정도 매출을 가치를 해요. 그러니까 12시에서 오후 5시까지 불과 4, 5시간 만에 술하고 담배 포함해서 일반 평균 편의점 매출 70, 80만원 정도 가치의 매출을 올린 거기 때문에 30만원 정도 학교 매출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60, 70% 먹는다는 가정하에서 한 30만원? 그거보다 못하더라도 한 20만원 정도, 20에서 30만원 한 학교에 정상적으로 이제 매출 올린다면 한 학교당 20에서 30만원 매출 정도 보는 게 조금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운영해본 결과는. 그리고 초중고로 따진다면 저는 이제 중학생들이 오히려 최고의 저희 손님으로서는 좋은 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들이 편의점에 진짜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중학생들 중에 남자 중학생들이 오히려 더 나아요. 여자 중학생들보다 남자 중학생들이 조금 더 낫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전부 제 경험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보다 학원가 있는 쪽이 더 낫습니다. 만약에 학교 앞 상권이 있고 가게가 있고 학원 앞 가게가 있으면 저는 학원 앞 가게를 하라고 추천드립니다. 학교보다는 학원 주변에서 애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합니다.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제 학교 상권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일단 경험한 바, 제가 학교 앞 상권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바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학교 앞에, 학원 앞에 가게를 이제 구하실 분들은 그래도 이제 한번, 저런 것도 있겠구나 하고 그냥 한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상권으로 이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